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4선의 윤호중 의원과 3선의 박완주 의원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출마를 준비했던 안규백 의원은 돌연 입장을 바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향해 모레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부터 내부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 법안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내일까지 법안 심사 소위에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인데 법 적용 대상이 최대 쟁점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과 함께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과 당의 쇄신 방향, 그리고 재보선 이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윤호중,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안규백 의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민주당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 선거가 4선의 윤호중 의원과 3선의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초 안규백 의원까지 참가하는 3파전이 예상됐지만 후보 등록일인 오늘 안 의원이 돌연 불출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 때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선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단일화를 한 대표적인 친문 중 한 명으로 분류됐는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며 당을 개혁해 4기 민주정부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당을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당을 개혁하고 전국 단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박 의원은 좀 더 혹독하게 내부 비판을 했습니다. 민심이 떠나가는데 사태를 방관하고 혁신안을 폐기했던 데 패배의 원인이 있다며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민주당 가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가 민심입니다. 검증된 젊은 일꾼, 개혁과 협치 모두 잘할 수 있는 저 박완주에게 맡겨주십시오.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과 15일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 16일 오전 투표로 결정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논란이 일었던 최고위원 선출을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한 당초 계획을 비대위 논의 끝에 뒤집은 건데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을 비롯해 친문 초재선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통합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에서 합당 방식을 먼저 제안하라고 촉구했는데 국민의당은 국민의힘부터 통합에 대한 내부 의견부터 정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전국에서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합당 방식과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보선 과정에서 먼저 합당을 꺼내든 만큼 합당 방식도 먼저 제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합당 방식을 제안하면 논의해보고 합동 전당대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가급적 빨리 답을 달라고 압박했고 국민의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단독으로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쪽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의당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의견부터 정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안 대표는 합당과 관련한 당원 의사를 수렴 중이라며 합당 논의에 시간을 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 단일화 경쟁을 펼쳤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추진하는 야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체제 정비부터 하자는 자강론이, 국민의당에서는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당장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4.7 재보선 이후 공직자 투기를 확실히 처벌하고 방지하자는 취지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는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지 열흘 만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6개로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정무위 소위 심사에서는 쟁점이었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고 직무상 비밀 범위는 미공개 정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입법 과제 1호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으로 원내대표가 4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은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죠. 오래전부터 국회의원이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받는 단체 장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공직자 직무 수행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2013년. 하지만 공직자의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이 통과됐다면 최근의 LH 사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초선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반성 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정례화하며 당 쇄신을 주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직접 당권에 도전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존의 당원 당규대로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며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당 쇄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9일 첫 모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만나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인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운영위 체제로 운영하고 주일에 초선 의원 총회와 모든별 토론을 통해 당 쇄신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초는 당장 원내대표 후보들과 모레 토론회를 열어 재보선 실패 원인 분석과 향후 원내 운영 방안 등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평가 그리고 지도부에 전달할 쇄신안 이 두 가지를 우선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도 이번 재보선의 결과는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당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의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초선 56명의 신선함과 개혁 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4.7 재보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2030 세대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참신한 초선이 당의 간판으로 나서 당 쇄신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중진들과 당권 경쟁을 벌일 후보로 김웅, 윤희숙, 박수영 등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의 쇄신 요구로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는 여야 초선 의원들.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의원회관 1층의 아트 갤러리에는 알록달록한 색채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작나무의 모습을 표현한 회화 16점인데요. 어떤 작품들일지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화사하고 따사로운 노란색, 분홍색 나뭇잎이 풍성하게 화폭을 채웠습니다. 연두빛 싱그러움과 푸른빛 청량함을 뿜어내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국회 아트갤러리 4월의 작품전은 자작나무 이야기, 울림의 시라는 이름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생기 있는 색깔의 자작나무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로 긍정의 에너지를 전한다는 평을 받은 작품들. 작가는 지난 2005년부터 24번에 걸쳐 자작나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숲에 가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여러 다양한 생명들을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사람 사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더불어서 함께 가자는 의미로. 시린 겨울에도 꿋꿋이 살아 숨쉬며 존재감을 나타내는 자작나무도 꽃과 함께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같이 더불어가는 속에 자작나무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푸른 하늘과 맞닿아 있는 자작나무도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지치고 우울한 일상이었는데 자작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나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채로운 자작나무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독자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서울시 독자 매뉴얼의 유흥시설 영업을 늦은 밤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정부의 방역 원칙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송원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과 관련해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송 의원의 행동은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공당으로서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을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당원은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해 더 이상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두 기득권 정당은 독과점한 정치 권력의 폐해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LH 부동산 투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전월세 대책에 위선을 보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제대로 된 반성문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 재조사 논란을 일으키며 부자들의 세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치권이 불공정에 분노하는 20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엇갈린 20대 표심을 두고 각자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놨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표장살 국리만 하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 20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정치권이 청년과 아동, 여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4.7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이 통합과 쇄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그 민주당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이제 서울, 특히 서울 전 지역에서 이제 빨간불로 이제 뒤덮이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제 비상인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당 의원들과 또 당원 사이의 갈등도 불거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지난주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네. 이 입장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민심을 오판했다 이런 내용에서 일부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건데요. 네. 당원 게시판을 비롯해 친문 성향의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 의원을 정치적 배신자다, 초선 오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 비난글이 쇄도했고요. 또 실제로 해당 의원들에게는 수천 개의 이 문자 폭탄이 갔고 또 SNS에서도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강성의 친문파 당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이런 시각 속에 오늘 민주당 재선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이 따로따로 모임을 갖고 쇄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이런 모임들이 독자적인 세력화에 나설 수 있어 오히려 당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현재 새로운 최고위원들도 당원들이 이제 뽑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문의 강성 당원들이 또다시 친문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비대위 당권 주자들을 비롯해서 2030 초선 의원들까지 전당대회에서 직접 이 최고위원을 선출하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당원들의 뜻을 존중했다는 건데요. 이 당초에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국회의원과 당 소속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구성한다는 건 결국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뽑겠다는 건데 네. 사실 도종환 의원이 이 비대위를 맡았을 때도 친문 비대위 논란은 있었습니다. 네.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의 권리 당원들이 친문 정체성을 앞세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의 분위기입니다. 강성 지지층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수록 당심과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일단 이 같은 우려에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허영 대변인은 이 170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는 이 30년 동안 쭉 당원 자격을 유지해온 분들이 많다면서 친문 지도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오늘 첫 회의를 갖고 현행 투표 이 반영 비율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은 낮추고 국민과 일반 당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경선룰을 수정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야권 상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이제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네요.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언급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건방지다라고 말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말인즉 이번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 또 오세훈 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야권의 승리다 이건데 여기에는 단일화의 교두보를 마련한 이 자신의 공이 크다 이런 뜻과 함께 네. 또 앞으로의 대권 과도를 위한 이 자신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 대표의 발언을 전해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건방지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재보선 승리로 이끌고 또 선거 직후 명예롭게 퇴진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는데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국민의힘 내부를 단속해라, 자생력을 가져라 이런 훈수를 두면서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에게는 특히 이제 참 야박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이런 발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현재 이번 주 안에 그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저격하면서 이 야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그 배현진 의원 등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김 전 위원장을 기고만장하다면서 이 막말로 야권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배현진 의원도 지난해 총선 선대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장이 야권 통합으로 오히려 대패의 책임을 털어낼 수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더욱 거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구형모 최고위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다며 당장 사죄하고 정치에서 물러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맹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을 또 국민의힘 이준석 최고위원이 받았는데요. 사과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경고하면서 이 범죄자 발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작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는 오늘 당 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기자들의 이딴 질문에도 맞대응하지 않고 자제했지만 양측 간의 이 갈등은 좀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4.7 재보선 이후 통합과 쇄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 전국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야권의 청와대 때리기입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 한 목소리로 청와대 국정기조 전환과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지 못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내각 총사퇴라는 극약 처방이라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책, 안보정책, 인사정책 모두 바꾸십시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대통령도 국민들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정책들 대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정책 실패와 떠나간 민심의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존재감 없는 장관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판,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주 권한대행은 특히 부동산 정책만큼은 야당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가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여 압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데요. 민의에 맞서는 정치 세력에겐 국민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며 가시적 위선을 걷어내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보선 이후 정부 여당은 쇄신이라는 큰 과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지금 정부 여당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운명 어쩔 수가 없답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유시민 등판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일부 인사들과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 이사장의 대선 등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들이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와서 그의 등판론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이 국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운명으로 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 신념 자체도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유시민 등판론, 당내 쇄신론과 함께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떠올랐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을 당시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신 없을 것이라며 정계 은퇴를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마땅한 친문 후보자가 없는 데다 재보궐선거 참패로 결국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 이사장이 언급한 운명이란 단어 역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이름이 운명이고 문 대통령의 자서전 이름도 문재인의 운명이기 때문인데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관통하는 이 운명이란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계 복귀와 대권 도전의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이 대선 주자로 정치 일선에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시각도 많습니다. 운명은 어쩔 수가 없다는 그의 말처럼 유시민 이사장 정계로 돌아와서 대선 무대에 오르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4.7 재보선 승리 이후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범야권 대통합이란 숙제에 직면한 국민의힘,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인데요. 재보선 승리 이후에 오늘 그 첫 회의를 열었잖아요. 오늘 그 비대위 회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고 나서 열린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여서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그 부재감들이 꽤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선거 승리 이후 처음 열린 지도부의 회의인데 승리에 들뜬 모습보다는 압도적인 표를 모아줬던 국민의 마음들이 결국 국민의힘에게 1년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훨씬 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매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표 당일에 우리 당 송원석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지라 이에 대한 윤리위원회 처분 등에 대한 언급 등을 하면서 두 번 다시 국민들이 주신 기회를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첫 번째 비대위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시선은 차기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중진 의원들 눈치 작전이 치열해 보이는데요. 또 초선 의원들 세력화도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야당의 당권 레이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직까지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전당대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되는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민의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이 가능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속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구태의연한 권력투쟁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의 모습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데에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함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문제에 앞서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차기 지도부 구성은 그 바로 이어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 간의 관계와 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 속에서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대로 또 중진 의원은 중진 의원대로 원외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은 원외위원장대로 우리 당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격이 없는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당이 가야 되는 확고한 국민의 민심에 맞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곧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서 보기에는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제 합당 논의가 좀 지지부진해 보이는데요. 먼저 그 당내에서는 선통합 후 전대론 그리고 반대로 선전대 후 통합론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됐습니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통합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지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이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합류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던 내용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로부터 나왔던 만큼 지금 현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끌고 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칫 잘못 이 합당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지분 싸움이라든지 뭔가 자리 다툼 등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7 보궐선거에서의 국민의 민의와 맞닿아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보다 넓게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현재
저 밖에 있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뭔가 새로운 독자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야권으로 보다 폭넓게 함께 뭉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로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양당은 서로 이제 그 밀당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당에게 통합안을 먼저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모레까지 그 명쾌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혼자 독자 전당대회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 국민의힘이 당연히 취해야 되는 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 선출 등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국민의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논의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건 없는 통합 등에 대한 논의들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큰 어려움 없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국민의당에서 내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수많은 유력한 대권 주자들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정들을 순서에 맞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재보선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인데요.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참패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쇄신 작업 초반부터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신 박재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현재 그 4.7 재보선 이후에 후폭풍을 이제 그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참패를 한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 궁금하고요. 오늘 또 특히 이제 부산시의회도 회의를 이제 가지셨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참 부산에서는 선거를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의외로 더 많은 격차가 벌어져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도 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느낄 때는 이번 선거에서 20, 30대부터 여러 세력들이 저희들을 볼 때 참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비고 있는데 특히 더 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의원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덕도 문제나 또 부산을 위한 문제 같으면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좀 당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서울과 부산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1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극복이죠. 그래서 물론 뭐 장기 과제도 많겠지만 1년 3개월 시장 하시는 분들인데요. 새로운 일보다는 지금 가장 어려운 민생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새로운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설득하는 마음 이런 걸 좀 가지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시고 생활에 진짜 불편한 게 뭔지 또 어떤 방역 체계가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또 국가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해내는 이런 시장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좀 난제가 많습니다. 짧은 임기, 또 그 여당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고소 고발 후유증 등 이렇게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산 시민들이 30년 수건 사업이었고, 또 저희들이 여당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강구해서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과 또 부산 전체를 봤을 때, 부울경 전체를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소고발 문제 이런 거는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이제 우리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또 야당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의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재보선의 이게 승패를 갈랐던 또 최대 변수가 어떤 거였고, 또 현재 그 서울과 부산의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좀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세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좀 불겸손했다. 그게 겸손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독선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고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더 큰 것 같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20, 30대들에게는 이제 너거가 오히려 더 뭐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느낄 때 너거는 깨끗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거도 별 차이 없더라.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뼈아픈 반성 이런 거에 뭐 문제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모습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저희들은 잘 됐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도저히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면 다음 대선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네, 또 당내 분위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의 2030 세대 초선 의원들이 패배 원인을 분석한 재보선 참패 반성문을 내놨잖아요. 당이 내용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인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지킨 게 민심 이반의 한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강성 지지층이 비판을 쏟아냈는데,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성 지지파라기보다 우리 당을 아주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초선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현장에 나가보면서 젊은 사람들의 민심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서 이거는 어쨌든 선거가 끝마치고 패배한 정당으로서는 뭐 우리가 무조건 반성할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끄집어내서 새로운 논쟁으로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한 거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논의의 장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선 의원이시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의 행동과 또 이제 중진 의원들을 둘 다 좀 이렇게 중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오늘 재선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어쨌든 2030 젊은 의원님들의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입장도 똑같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후에 여당은 이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환, 또 조기 전당대회 이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그 쇄신 방안, 또 이제 당의 앞으로 이제 쇄신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로는 이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생 문제를 조금 소홀히 했다라고 비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경중과 완급 조정을 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저희들 행위 다 맞다. 또는 어떤 때는 이거는 야당의 탓이다.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안일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되시는 지도분들은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읽고 소통을 좀 잘하고 또 의원들끼리도 소통을 많이 해서 현장의 중심의 그 민생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지도부가 들어오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생 중심의 쇄신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오늘 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이 있었죠. 당 일각에서는 친문계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우리 정당이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우리 당이. 근데 이게 친문, 뭐 비문 이런 거는 사실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당으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일이지 이걸 비문, 친문 이래 나누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극복하려면 함께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논쟁은 오히려 소모적이다. 이래서 저는 이런 논쟁보다는 더 큰 논쟁으로 우리가 좀 붙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저희들이 반성과 또는 혁신과 또 유능한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하지. 비문, 친문 이런 나누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공석 상태인 당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이 될 텐데요. 차기 지도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민생과 좀 소통을 하고 또 2030 세대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저희들 당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그런 문제에 좀 더 매달려서 현실을 좀 잘 받아들여서 어떤 정책은 경중과 완급을 좀 조정해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 또는 어떤 거는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좀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오만과 방자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 접근하는 지도부가 돼야지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2030 표심을 빨리 흡수해 오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로 그분들은 절망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부분에서 경제도 어렵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취업이 안 되니까 PC방 가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집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이분들에게 사실로는 저희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야 되는데 어쩌면 저희들도 기득권화 되어버렸던 거죠. 또 그분들이 볼 때는 어느 당이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는 너는 공정하고 깨끗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남의 당의 탓만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실망도 했고 이번에 가장 큰 분노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미래를 개척할 세대고 우리가 자꾸만 과거보다는 미래를 좀 보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민주당 외에 이야기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현재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의 전당이 뭐 나무당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똘똘 뭉쳐갖고 외부를 영입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외부에 기대는 이런 모습들은 제일 야당으로서의 모습은 조금 보기가 그렇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내부가 더 튼튼하게 자기들이 해놓으면 외부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정당의 모습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4.7 재보선이 일찌감치 대선 풍향계로 불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로 여권 잠룡들의 대선 가도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앞으로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보셨지만 민의를 거스르면 하루아침에 변한다. 그리고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요. 젊은 분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도 저희들보다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발전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 구태의연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번에 이제 지도부가 들어오면 대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너무 일사불란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런 비상시국에는 목소리는 충분히 내고 같이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더라도 어떤 결정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리더가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우리 당을 리드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민주당의 차기 그 대권 후보, 유력한 대권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조심스러우신 너무 많고 또 그분들이 다들 이제 각자 개성이 많아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켜봐야죠. 경선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죠.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군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1위를 받고 1위의 상황인데 다른 뭐 후보군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있죠. 우리 당 한두 분만 좀 맞습니다. 뭐 정세균, 이낙연, 지금 현재까지도 뭐 그런 분들도 노력하시고 또 뭐 지역마다 또 뭐 후보군들이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다 나와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서로가 또 중도 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미래의 권력 뭐 이런 거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현재 가장 뭐 앞서가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의원께서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의원께서는 또 남구의 큰 머슴을 자칭하면서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은 너무 잘 아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트램이 5.6도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트램이 들어와서 지역이 조금 변화가 올 것 같고, 근데 변화를 하는 과정에는 고통이 안 따를 수가 없어서 큰 변화가 오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들 설득 잘 하고,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뭐 김해 가덕도 신공항 이 문제를 빨리 추진해서 부산이 새로 부활하는 이런 부산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시당위원장으로서 이제 진짜 민생 중심, 시민 중심의 그런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드리는 그런 부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4.7 재보선 이후 당의 쇄신 방향과 또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모레 아침엔 서울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온 변화 주의하셔야겠고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